파트인 절대 부등식에 관한 내용 마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측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은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마풀 페이지 119페이지의 1번 부등식의 증명. 자, 일단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것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뭐지? 서로 좀 다르다. 조건이 뭐가 될 수 있지? 명제는 될 수 있지. 조건 명제. 그때 형식 세 가지가 있었죠.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all P, some P. 자,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P,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조건은 우리가 보통 PX라고 쓰는데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식 중에서 등호가 들어간 식을 무슨 식이라고 그래? 등식이라고 하지. 등식 중에서 명제, 항상 참이든 항상 거짓이든, 여기서 항상 참을 볼게요. 항상 참이 되는 등호가 들어간 식이 있죠. 자, 그 등식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등식, 등호가 들어간 식 중에서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부등식,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그걸 뭐라고 하지? 방정식.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지? 부등호가 사용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무슨 식이라고 그래? 부등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등식, 이건 사실 다른 말로 무슨 부등식? 조건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뭐지? 조건이죠, 조건. 예를 들어서 x가 5보다 크다. 이거 조건이잖아. 근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등식의 이름을 우리는 무슨 부등식이라고 한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이 왜 명제에서 갑자기 나왔냐면, 얘는 항상 참이 되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등호가 성립되게 될 수밖에 없는 식이다. 그래서 명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배울 텐데, 첫 번째가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것과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전에 부등식의 증명 첫 번째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은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세요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풀었었고 수학 중심에도 풀었었죠. 어떤 부등식이냐? 절대값 A 더하기 B 합의 절대값과 각각의 절대값의 합을 더한 녀석을 했더니 항상 누가 크다? 얘가 크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증명 한번 해봅시다. 그럼 증명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뭐죠?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노멀한 방법은 두 수를 뺐는데 0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거지. 두 번째는 두 수를 뭐지? 나누어서 1보다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때는 언제만 가능하지?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절대값이나 루트가 사용된 식 같은 경우는 두 수를 제곱해서 빼줬는데 0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때도 역시 조건은 양수일 때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얘가 큰 거니까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자, 이걸 이제 증명하는 거야. 증명. 자, 지금 증명하는 방식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증명법을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언젠가 좀 할 겁니다. 이건 무슨 증명법? 직접 증명법이야. 무슨 증명법? 직접 증명법. 왜냐면 식 가지고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를 뺄 건데, 이걸 바로 빼면은 식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서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전체 제곱한 것과 A 더하기 B의 절대값 한 것을 빼보자는 거야. 그럼 빼면 어떻게 돼? 절대값 A 자체는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지만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A 제곱 앞뒤 곱하기 2하면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그 다음에 B의 제곱에 빼기 이거 제곱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럼 남아있는 식은 뭐냐? 자, 여기서 첫 번째 테크닉이야.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혹시 아직 여기 필기 안 했으면 그 페이지에 필기하시고
강의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지워주세요. 첫 번째 뭐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두 수를 한꺼번에 절대값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그럼 두 배의 절대값 AB랑 빼기 2AB만 남죠. 그럼 두 배의 절대값 AB 빼기 AB가 나오는데 두 번째 알아야 될 성질이 뭐지? 어떤 두 수를 절대값 한 것과 그냥 두 수를 곱한 것은 만약에 두 수가 양수거나 두 수가 모두 다 음수라면 어떻게 돼? 값이 서로 똑같은 거니까 등호가 성립하겠죠. 하지만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라면 이 결과는 음수지만 절대값에서 양수가 될 거고 얘는 그대로 음수가 남을 거니까 A 곱하기 B의 절대값 한 것은 그냥 A 곱하기 B 한 것보다 늘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값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의 결론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죠? 자, 조건은 제일 중요한 게 등호 성립 조건인데 등호는 두 수의 부호가 같아도 되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면 되겠지. 하지만 A나 B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도 어때? 등호는 또 성립하겠죠. 따라서 등호 조건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아래 세 개는 답집 보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푸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산술 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주시고 여러분 강의를 정지하시고 아래에 있는 확인 유제, 변형 유제, 발전 문제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마풀 페이지 126페이지 페이지 126페이지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요. 선생님 말 잘못했죠. 자, 일단 산술기하의 기본적인 뜻은 어떻게 되죠? 산술기하 평균이란 조건이 A도 양수고 B도 뭐일 때? 양수일 때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 배 루트 두 양수의 곱. 이것이 뭐다?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식, 절대 부등식, 명제이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그 양수가 서로 같을 때요. 근데 이런 산술기하를 언제 주로 쓰느냐? 우리가 합의 값과 또는 곱의 값이 어떠한 값으로 가지는 거야. 이 두 개가 일정한 값이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이나 또는 곱의 무슨 값? 최대값을 묻는다면은 산술기하를 의심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두 수가 A와 B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거진 뭐 산술기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문제. 여기 필기해 보세요. 자, 1번은 뭐냐? A 더하기 B분의 1과 B 더하기 A분의 1의 산술기하를 조사하세요. 자, 지금 문제는 선생님이 등호가 이제 괄호가 양쪽에 있을 경우는 각각의 산술기하를 써서 최소값을 비교하지 말고 늘 어떻게 해라? 전개해라. 왜? 전개했을 때 풀었을 때 산술기하와 각각에서의 산술기하에서 결국 묻는 거는 최소값이라면은 등호가 성립될 텐데 그 등호가 성립될 때 조건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등호를 풀겠습니다. 자, 괄호를 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B 더하기 이거 먼저 하면 AB 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 값 두 개는 결정이 안 돼 있고 얘는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즉 AB랑 AB 분의 1만 가지고 뭘 쓸 수 있죠? 산술기하 가능하죠. 왜? 문제에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 그랬고 역수 관계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AB 더하기 AB 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은 결국 얼마가 나오죠? 1이 나오니까 이 식의 최소값이 2지. 따라서 이 값 전체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왜?
이 식의 좌변에 2, 우변에 똑같이 2를 하면 식이 똑같을 거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지? 4고 등호가 성립될 때 조건은 AB와 AB분의 1이 같을 테니까 양변에 AB를 곱하면 AB의 전체 제곱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따라서 AB는 뿔마 1이지만 두 개 부호가 둘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은 A 곱하기 B가 얼마다? 1일 때만 성립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2A 더하기 B 그리고 A분의 8 더하기 B분의 1. 자, 산수의 기하를 쓰기 위해서는 역수관계가 나와 있고 세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AA 약분되고 16이 될 거고, 자, 이렇게 곱하면 B분의 2A, 이렇게 곱하면 A분의 8B 더하기 1. 정리하면 17 그대로 쓰시고 B분의 2A와 A분의 8B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도 역시 이 녀석의 값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얘만 가지고 뭘 쓰면 되죠? 산술기하. 그럼 이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B분의 2A 곱하기 A분의 8B BBAA 약분되면 루트 16은 4, 4, 2, 8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 전체 값이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식 전체는 8 더하기 17 하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다? 2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25라는 최소값을 언제 가질 수 있죠? 등호가 성립될 조건은 두 양수가 서로 같을 때, 즉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B분의 2A 이퀄 A분의 8B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다. 2A 제곱은 8B 제곱 따라서 A 제곱은 4B 제곱. 자, 그럼 풀어내면 A는 그냥 2B가 될 수 있고 A는 음수 2B가 될 수 있지만 A, B 둘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은 A는 얼마일 때? 2B일 때.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풀 개념 익힘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술기하는 어쨌든 이번 여러분 시험 중간고사에 무조건 100% 출제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출제가 될 거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출제가 된다면 또 그 문제는 어떤 모형으로 나오든 난이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풀 개념 익힘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활용, 이제 도형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쪽이 좀 가능성이 있죠. 자, 100m인 줄로 4개의 직사각형이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자, 지금 4개의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같은 사이즈고, 자, 이 직사각형이 뭐지? 이제 둘레를 구하는데 답지처럼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니까 줄을 어떻게 되죠? 자, 일단은 길이가 100m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지금 현재 내가 세팅한 x와 y는 무조건 뭐죠? 양수가 되고 사용되어진 x라는 길이는 몇 개 사용됐죠? 2개가 사용이 되었고 y라는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y가 사용되는데 그 값이 얼마다? 100으로 갔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넓이의 최대지.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넓이가 뭐가 될 때 최대. 근데 넓이라는 식이 x 곱하기 y니까 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물었지. 산수의 기하가 언제 쓰여진다고? 합의 최소값 아니면 곱의 최대값 양수일 때. 따라서 이 식 그대로 산수의 기하를 써야 된다는 거야. 즉 2x 더하기 5y하고 그러니까 산수의 기하를 쓸 절대 부등식을 사용할 식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서. 자, 따라서 어떻게 되죠? 2x 더하기 5y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 5, 10 xy가 되겠죠? 자, 근데 이 값이 얼마지? 100이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 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2배 루트 10xy 이 약분하면 얼마지? 50. 다시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2500 크거나 같다 10xy. 따라서 xy는 작거나 같다 10으로 약분하면 250.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다? 250이 되고 맞아요?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때라는 것은 즉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죠? EX랑 OY가 같을 때죠. 그럼 EX는 O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OY 위치에 EX를 대입하니까 4X는 100이 될 거고 그때 X 값은 25. X 대신에 25를 집어넣으면 50이 되니까 그때 Y 값은 얼마죠? 10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 최종적으로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란 가로 더하기 세로의 몇 배다? 2배다. 따라서 2 곱하기 35니까 둘레 길이에는 얼마다? 70이다. 이렇게 문제가 풀려질 것 같습니다. 밑에 확인 유제랑 살짝 까다로워 보일 텐데 특히 도형으로 응용되어진 문제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마지막 넘겨서 절대 부등식 마지막 내용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 부등식은 학교 교과서마다 그냥 간단하게 증명 문제로 나와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아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코시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는 언제 성립되느냐? 등장인물이 4명인데 A, B, X, Y란 4명의 등장인물이 모두 무슨 값을 가진다? 실수값을 가질 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실수 중에서 A, B는 각각의 제곱의 합과 X제곱, Y제곱, X와 Y의 제곱의 합한 걸 곱한 결과는 항상 자, 비례처럼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것의 합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비례식이랑 비슷하댔잖아요. A분의 X 앞에 거에 있는 것끼리 분의 B의 값이 서로 같을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절대 부등식을 써야 되는데 양수가 아니야. 그러면 뭐야? 산술기를 못 쓰니까 코시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코시 문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시 이제 1번 한번 보면 A, B, X, Y인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28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7 그때 AX 더하기 BI. 자, 그럼 산술기하의 식을 그대로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절대 부등식의 이 형식을, 즉 이 식의 모양을 반드시 메모라이즈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AX 더하기 BY의 전체제곱. 자, 식 넣을게요. 이 값 자체가 28이래 곱하기 이 값 자체가 7이래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전체제곱. 그럼 잘 보세요. AX 더하기 BY의 전체제곱은 작거나 같다. 얘는 4, 7에 28이니까 2 곱하기 7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 몸통 양수 14와 음수 14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양수 14와 음수 14다.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Y가 실수인데요.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다? 9다. 그럴 때 3x 더하기 4y의 무슨 값을 구하다? 최대 최소를 구하다. 자, 그럼 산술기하 형태 써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산술기하의 이 식을 무조건 세팅.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숫자를 넣어봅시다. 이 값 전체 값은 9고요. 지금 3x니까 잘 보세요. a가 3x니까 a가 3이라는 건 여기가 3의 제곱이 되었다는 거고 by의 위치에 4y가 왔다는 건 b가 4가 되어서 4의 제곱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전체 제곱. 따라서 3x 더하기 4y의 전체 제곱은 얘는 9고요. 이 결과는 3, 3, 9, 4, 4, 16이니까 25죠. 그럼 9 곱하기 25라는 건 3 곱하기 5의 전체 제곱이랑 같으니까 결국 3x 더하기 4y라는 2차 부등식은 몸통 양수 15보다 크고 양수 15보다 작고 음수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다음처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 부등식 간단한데 이번 주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명제까지 다 못했을 텐데 이번 주
마풀 수업 과제는 명제랑 어디까지 절대 부등식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세요. 마풀에 대해서. 자, 오늘 좀 이따가 수업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